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의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는 네. 뭐 네이버 카페도 많이 하고 맞아요. 유튜브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근데 퍼스널 브랜딩의 개념이 네.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넓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을 더 찾기 힘들 정도로. 네. 근데 개원을 하는 시점에 보시면 네. 약간 그런 거랑 안 맞는 사람들도 보이실 텐데 네네. 그런 사람들도 개원해도 돼요? 일단은 이제 그것도 과목별로 다르고요. 홍보 마케팅 치열한 과목들은 이제 꼭, 그리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채널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뭐 인스타, 스레드,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정말 치열한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도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하면 돼요. 꾸준히. 근데 잘 되는 데는 굳이 네. 안 하는 데도 있죠. 안 해도 이제 기존 환자층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병원들 같은 경우 환자군이 많은 경우는 재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재환 환자들만 잡아도 사실 잘 되고, 그리고 이미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탄탄해서 굳이 할 필요가 네, 없는. 특히 이제 과목별로 다른데 보험가들은 이제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미 뭐 대기가 긴데 뭐 굳이 해? 네. 미용이나 그럼 이쪽에서 예, 비급여 하는 데가 많이 비급여는 하고. 이제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면 그리고 금융이 비급여 나가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성비 쪽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지방을 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하겠다. 네. 새로 기보험과를 필수로 봐야 되죠. 네, 필수 봐야 돼요. 필수로. 네. 지금은 이제 보험가도 필수로 이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 비급여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데는 무조건 어떤 거라도 내가 잘하는 거. 유튜브를 꼭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브는 정말 끼가 있어야 돼요. 저는 만약에 본인이 재미가 없고 기획력이 정말 기발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 PD님 계시지만 네. 프로들이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약간 네.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 이제 프로분들 컨설팅 비용을 드리고 네. PD님의 기획을 따라서 네. 뭐 스크립트를 본인이 만들겠지만 네, 또 이렇게 네. 만져주시면 훨씬 나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그런 게 좀 플러스가 분명히 될 수는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나보다는 나을 거예요. 나 혼자 진짜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건데 그게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기획력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왜냐면 저희도 제작을 해봤고 네네. 저도 하고 있고 일단은 끼가 있어야 돼요. 끼가 있거나 뭔가 요즘 보세요.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를 제가 엄청 모니터링 많이 하는데 병원 얘기보다도요. 맞아요. 딴 얘기를 해야 예, 돼요. 왜냐면 그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네. 왜냐면 병원 얘기는 이제는 메리트가 없어요. 요즘 보세요. 다 재테크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냥 일상 얘기하는데 되게 많고. 그리고 요즘 어그로도 많습니다. 빚이 얼마 있는 의사, 뭐 집도 없고, 뭐 이런 어그로 끌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와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무슨 진료, 근데 만약에 권위자면 괜찮은데. 사실 그런 진료가 잘 없잖아. 권위자면 또 재미없어 안 봐요. 네. 사람들이. 너무 딱딱해서. 그런 이제 의사지만 다른 쪽을 부각하는 그런 마케팅 시대로 가고 있어.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병원 궁금한데? 저 원장님 친근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자기 진료에 대한 얘기하는 건 쉬운데 그렇죠.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건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요즘 유튜브 채널 보면 중간중간 진료 얘기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인지 알려야 되니까. 네. 조회수를 보면 개인 얘기 뭐 몇만에, 이건 몇천에 이래요. 진료 얘기를 하면 네. 아무도 안 보고.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래도 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중간중간 껴넣어야 돼요. 예. 그건 이거 마케팅이라고 저도 요즘 여러 채널들 분석하고 있는데 네.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기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보다 네. 좀 편한 거는 네이버 쪽이 편하긴 하겠네요.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플레이스 뭐 이쪽이 제일 편하죠. 근데 그게 뭔가 그 로직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무작정 했을 때 네. 제가 초반에 좀 그렇게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담낭졸제술 카페를 초반에 할 때는 네. 그냥 아예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재환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 했는데 네, 네. 제가 몇 번 쳐보고 나서 놀랐던 게 끊임없이 글은 나오는데 네. 아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5번째 페이지쯤에나 나오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혼자? 프로분께 안 맡기고 내가 SEO 로직을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 업계에 뛰어들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냥 업체에 맡겨버려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죠. 대부분. 불만족스럽죠. 근데 이제 내가 공부하자니 너무 방대하고 그런 마케팅을 꾸준히 시도하고 수업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 유료로. 그런 거 들으러 다니는 원장님 계세요. 바쁜 와중에 또 그것도 주말에. 들으시고 저희도 수업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마케팅은 저희가 이제 김세 작가라는 분과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유료 강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도 아까 이제 김세 작가님이랑 같이 마케팅 하거든요. 저희의 지론은 그거예요. 당신이 알고 해야 된다. 맡기더라도. 근데 이런 얘기들이 피드백이 많아요. 업체에서 보고서 저도 보지도 않고 모르니까 봐도 모르겠고.
그냥 돈을 넣었으니까 되겠거니. 네. 근데 당연히 안 되죠. 뭐 되는 업체도 있겠지만 네. 효율이 떨어지죠. 제가 볼 때. 네. 그걸 관심을 가지고 백업을 하고 체킹을 하면서 마케팅이라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달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럼요. 퍼스널 브랜딩도 개원을 한다는 사람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장비처럼 네. 이것도 좀 필수로 갖춰야 되는, 그리고 뭔가 하고 나면 되겠지가 아니네요. 개원을 하기 전에 네. 내가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유튜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두려워하고 중간에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안 일어서는 경우가 많죠.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만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박하진 않고. 왜냐면 안 그래도 주변에 보시면 유튜브 하다 끊긴 채널도 엄청 많고 많죠. 블로그 엄청 많고. 네. 왜냐면 잘 되면 바로 안 해요. 음.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네, 오늘 정말 개원하는 방법부터 의사의 재테크, 뭐 퍼스널 브랜딩까지 유성철 대표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네. 보내드리기가 싫을 만큼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주로 저희 아직까지 시청자층이 젊은 네. 친구들이 많아요. 의대생들, 네. 전공의들. 이제 아마 5년, 10년 뒤에 또 대표님께 컨설팅을 드릴 분들인데, 이 선생님들에게 네. 대표님께서 만약에 개원 쪽으로 조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네. 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과목 선택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원을, 만약에 이제 다른 걸 떠나서 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재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내가 트렌드를 갈지, 정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검수학제도 딱 그 발표 나니까 내과 지원율이 확 줄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많이 지금 계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좀 희생양이라고 봐요.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사실 뭐 검수학제도 자체가 개원가로 따지면 타격은 있지만 크진 않은 건데,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되게 그만큼 많이 상처 있고 여론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네. 보거든요. 물론 이게 더 나빠지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개원을 타겟으로 있다면 좀 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개원한 그런 과의 선배들을 더 빨리 찾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진짜 실무에서 어떻게 가는지 낱낱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료적인 거 말고요. 네. 장기적인 계획도 좀 보고, 그다음에 아까 임장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개원한 선배들을 좀 가서 보는 게 도움이 된다. 네네. 왜냐면 국가에서 내가 나 이 정도의, 결국 이제 사실 돈이랑 연결되잖아요. 네.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데 그럼 이과 가면 얼마? 왜냐면 과별로 조금 소득이 그쵸.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사실은요. 네, 좀 네.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평균적인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와요. 음.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돈돈해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그 경제적인 부분이 비즈니스니까 네. 저는 왜 이렇게 돈만 얘기하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추구형이냐, 이제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들을 보셔서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하면 또 좋지 않을까. 네. 선택해서도 그 다음 진로를 뭐 아까 펠로우도 얘기하셨고, 뭐 얼마큼 대학병원에 있고 뭐 나올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좀 계획을 좀 세워서 나의 또 작은 계획도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이 들고 좀 되게 좀 안쓰럽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네. 개원가는 더 힘들어질 건 맞습니다. 네. 정말 소음 듣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결국에는 정말 좀 원칙을 지켜야 된다, 미리 공부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지만 그 이유를 듣고 나니까 좀 약간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나중에 우리 유 대표님께 이렇게 컨설팅 드릴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정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